강세리 씨, 강재인 씨를 죽이라고 사주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세리가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홍만수 씨의 자백에 따르면 당신이 강재인 씨 제거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홍만수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안 했어요. 홍만수 씨 휴대폰에서 당신과의 통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23분, 13분간 통화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세리가 당황했습니다. 통화 기록까지 나왔다니. 그건 다른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요? 형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세리가 머뭇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13분 동안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래요. 강세리 씨, 거짓말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가 압박했습니다. 홍만수 씨가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당신이 돈을 주고 강재인 씨를 해치라고 지시했다고요. 세리가 절망했습니다. 홍만수가 모든 걸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뭐라고요? 정말 안 했어요. 세리가 마지막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기찬이 들어왔습니다. 세리가 기찬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기찬아. 하지만 기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강세리.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기찬이 세리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세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함부로 멋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기찬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네가 또 뭔데 제인이를 죽이라고 사주해. 기찬아, 놔줘. 아파. 세리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안 했어. 안 했다고? 기찬이 더욱 세게 목을 조였습니다. 홍만수가 다 자백했는데? 그건. 세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홍만수에게 제인을 해치라고 지시한 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더 꼬였어.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나한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미안해. 세리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냥 제인이가 너무 밉고 그러니까 혼자서 멋대로 판단한 거지. 기찬이 세리를 놓아주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왜 참지를 못해? 세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찬아,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제인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견딜 수 없으면 참아야지. 기찬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세리가 절망했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기찬아, 날 버리지 마. 버린다고?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선택했나? 지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거지. 세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찬아, 이제 넌 알아서 해. 기찬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안 돼. 기찬아. 세리가 기찬을 붙잡으려 했지만 기찬은 돌아보지도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세리가 혼자 남아 절망했습니다. 기찬아. 세리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리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찬마저 등을 돌리자 세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서운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적한 공원. 기찬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왔군. 기찬이 담배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기찬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황기찬. 앉아. 기찬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서 얘기하기엔 할 말이 많아.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제 제인 씨한테 고백했더라. 기찬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봤어? 도윤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하고 싶냐? 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더라고. 뭐가? 너 같은 놈이 제인이를 사랑한다는 게. 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이 기찬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인이 곁에서 지켜봤으면서. 기찬이 도윤을 비웃었습니다. 제인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랐나? 그건 아니지, 알고 있었겠지. 기찬이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뭘 했어? 도윤이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제인 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두고도.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날린 건 당신이니까. 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인 씨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그만해. 기찬이 불편해했습니다. 은우가 태어났을 때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닥쳐.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뭘 했어? 도윤이 기찬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세리와 바람 피우고 제인 씨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잖아. 기찬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책임은 져야지.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우가 죽은 것도 제인 씨가 그렇게 고통받은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기찬이 일어났습니다. 야, 김도윤. 뭐? 도윤도 일어서서 기찬과 맞섰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설교해? 기찬이 분노했습니다. 너는 뭘 했어? 제인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봤어.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증거를 모으고 함께 싸웠어. 당신처럼 배신하지는 않았고.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겁쟁이 같이 숨어서 도운 게 자랑이야? 겁쟁이. 도윤의 목소리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 겁쟁이. 기찬이 도윤을 도발했습니다. 진짜 남자라면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섰어야지. 숨어서 뒤에서 돕는 게 뭐야? 도윤이 기찬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어. 왜? 찔려? 기찬이 계속 도발했습니다. 제인이한테 고백하는 것도 이제야 했잖아. 그동안 뭘 했어? 도윤이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 뭐? 나는 적어도 제인 씨를 배신하지는 않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처럼. 기찬이 도윤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배신이라고? 내가 언제 제인이를 배신했어? 진짜 모르겠어? 도윤이 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공원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제인 씨는 당신을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리와의 일도 회사 일도 다 오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 기찬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제인 씨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잖아. 그건 세리가. 세리 탓으로 돌리지 마. 도윤이 기찬의 말을 끊었습니다. 결정한 건 당신이야. 사인한 것도 당신이고. 기찬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은호.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들이야, 은호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은호를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유괴시키고 죽게 내버려둬?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기찬이 소리쳤습니다. 세리가 혼자서 한 거야. 그럼 왜 막지 않았어? 도윤이 기찬을 추궁했습니다. 은우가 죽었을 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기찬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보신 때문이잖아. 도윤이 기찬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제인 씨도 은호도 다 자기 위해서 희생시킨 거야. 기찬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기찬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택? 제인이를 택하면 모든 걸 잃는 거였어. 기찬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YL그룹도 지위도 모든 걸. 도윤이 기찬을 불쌍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거였구나. 뭐가? 돈과 지위가 제인 씨보다 소중했던 거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찬이 부인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황기찬. 도윤이 마지막으로 기찬을 불렀습니다. 나는 절대 제인 씨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제인 씨만 있으면 돼. 기찬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제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도윤이 기찬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도윤이 공원을 떠나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기찬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뒤돌아봤습니다. 제인이는 나를 용서할까?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뭐? 이미 너무 늦었어.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기찬이 혼자 벤치에 남아 절망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제인을 얼마나 사랑했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인아. 기찬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너무 늦었나? 기찬의 후회가 깊어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란의 제인에게 경고. 다음 날 오전 YL그룹 회장실. 미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인이 들어왔습니다. 고모. 제인아 앉아. 미란이 제인을 의자에 앉히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잤어? 네, 괜찮아요. 제인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제인아.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찬이 상태가 어때? 뭐라고요? 어제 세리가 체포된 후로 기찬이 행동이 이상해. 미란이 제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말로는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더라. 제인이 미란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통화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미란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제인아, 어쨌든 조심해야 돼. 왜요?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무는 법이야. 미란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기찬이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잖아. 제인이 미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모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알고 있어? 기찬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건 예상했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제인아, 진짜 조심해. 미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기찬이는 이제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야.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경고해 주셔서. 경고가 아니라 걱정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까지 다치면 어떡해. 이미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제인이 미란을 안심시켰습니다. 고모, 저 괜찮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간다고? 네, 기찬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인의 눈에 확신에 찬 빛이 스쳤습니다. 그 발악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미란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 네. 제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겨왔잖아요. 이번에도 이길 거예요. 그때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미란 상무님이십니까? 핸드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YL그룹 보안팀 김대리입니다. 보안팀에서 왜?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김대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요. 미란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보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김대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가능하시다면요.
미란이 제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인이 조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지하주차장 B3층에서 만나시면 될까요? 지하주차장이요? 미란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요. 김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기밀 정보라서. 제인이 미란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모 수상해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미란이 제인에게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김 대리님. 미란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정보인지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김 대리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황기찬 회장님이 상무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정보입니다. 미란과 제인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에 빠뜨린다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후에 B3층에서 뵙겠습니다. 김 대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란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가는 게 낫겠네. 아니에요.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왜? 위험하다면서. 기찬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제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미란이 제인을 말렸습니다.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고모 혼자 가면 더 위험해요. 제인이 미란을 설득했습니다. 둘이 함께 가야 안전해요. 미란이 고민했습니다. 제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알겠어. 미란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같이 가자.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당연하죠. 제인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에게 상황 알려드릴게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제인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모와 함께 지하 주차장 B3층에 간다. 수상한 전화 받았음. 15분 후 연락 없으면 확인해줘. 문자를 보낸 후 제인이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응.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모.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제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조심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향했습니다. 과연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찬의 마지막 함정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의 마지막 경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인이 미란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모 기억해두세요. 뭐?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제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서로에게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응, 알겠어. 미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인아. 네. 정말 기찬이가 이런 짓을 할까? 미란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족인데. 제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모 기찬은 이미 변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기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에요. 제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은호를 죽였잖아요. 우리쯤이야 뭐 어때요? 미란이 제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찬이 정말 그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인지. 제인아, 그럼 우리 왜 가는 거야? 기찬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인이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B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어둡고 음산한 지하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미란이 섬뜩해하며 제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제인도 의아해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일부러 불을 껐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대리님?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저희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제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속은 거야? 미란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인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가 불빛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리님이에요? 미란이 물어봤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다가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인이 미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 뒤로 물러서요. 응. 두 사람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포위됐어. 제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아, 어떻게 해? 미란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진정해요, 고모. 제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하라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제인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아. 제인과 미란이 뒤돌아봤습니다. 기찬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찬. 미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내가 한 짓이었구나. 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안해, 고모. 어쩔 수 없었어요. 제인이 기찬을 노려봤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기찬이 제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협상이야. 기찬의 긴급 통화.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편 30분 전 기찬의 집. 기찬이 거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 네, 회장님. 핸드폰 너머로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입국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네요. 기찬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명동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묵고 있는 장소랑 한국에서 일정 파악해서. 기찬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미팅 좀 잡아주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직접 접촉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요. 기찬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오늘 안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태호 씨가 쉽게 만나주실까요? 캐서린을 찾으러 한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분명히 여동생을 찾고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하시겠다는. 맞아요. 기찬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서린의 행방을 믿기로 해서 접촉하는 거죠. 그런데 회장님.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세리 씨가 진짜 캐서린이 아니라는 건 괜찮으신가요? 그게 바로 포인트야. 기찬의 목소리가 교활해졌습니다. 이태호한테 세리가 진짜 캐서린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리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면 돼. 기찬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과거를 기억 못한다고. 그러면 이태호가 여동생을 찾았다고 기뻐할 거고. 세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덮어줄 거야. 최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신 계획이네요. 빨리 연락처 확보해서 연결해주세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기찬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태호. 세리를 구해줄 마지막 카드. 기찬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놈만 잘 속이면 세리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 이태호와의 첫 접촉. 30분 후 명동의 한 호텔. 이태호가 방에서 여동생 캐서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서양 남자였습니다. 캐서린. 어디에 있는 거야? 이태호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태호 씨이십니까? 핸드폰 너머로 유창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한국의 변호사 최민수라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캐서린. 당신의 여동생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캐서린을요? 캐서린을 찾으셨어요? 네,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이태호를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어요? 안전한가요? 네, 살아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으신가요? 이태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어디서요? 강남의 한 식당에서 7시에 뵙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꼭 가겠습니다. 이태호가 전화를 끊고 캐서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캐서린. 드디어 찾았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여동생을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식당. 이태호가 식당에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호 씨이시죠? 네, 최 변호사님. 이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최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기찬이 들어왔습니다. 이태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찬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황기찬입니다. 이태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캐서린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찬이 이태호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캐서린은 제 아내입니다. 이태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라고요? 캐서린이 결혼했다고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기찬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캐서린이 기억을 잃었어요. 기억상실이라고요? 이태호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기찬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과거 기억을 전혀 못해요. 심지어 자신의 본명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기억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기찬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도 어린 시절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태호 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태호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나요? 캐서린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찬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찬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누군가 캐서린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짜라고요? 이태호가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한국의 한 여자가 캐서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기찬이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캐서린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돼요. 이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캐서린은 제 여동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찬이 이태호를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필요해요. 이태호 씨만이 캐서린의 진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태호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캐서린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캐서린이에요. 기찬이 사진을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세리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아이였습니다. 이상하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기찬이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어렸을 때 모습이네요. 사람이 많이 변할 수 있죠. 이태호가 기찬을 의심 없이 바라봤습니다. 지금 캐서린을 볼 수 있나요? 기찬이 곤란해했습니다. 실제로는 세리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기찬이 또 거짓말했습니다. 기억 치료를 받고 있어서.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이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기찬이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세리를 데려올 수도 없고. 이태호 씨. 기찬이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일단 캐서린의 신원 증명부터 해주시면. 그 다음에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태호가 고민했습니다. 뭘 해드리면 될까요? 공식적인 증명 서류를 작성해주세요. 기찬이 요청했습니다. 캐서린이 정말 이태호 씨의 여동생이라는. 이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캐서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기찬이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군. 하지만 기찬은 몰랐습니다. 이태호가 가져온 사진과 정보들이 오히려 세리의 신분 도용을 완전히 폭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캐서린을 찾으러 온 이태호가 세리의 거짓을 완전히 밝혀낼 것이라는 것도. 감옥에서의 세리 관계 어린 집착. 같은 시간 구치소 독방.
세리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면회에서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찬아. 세리가 벽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내 거야. 제인이 죽어도 너는 내가 가져갈 거야. 세리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돌았습니다. 그때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세리 씨, 변호사가 왔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세리가 갑자기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찬이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면회실로 나가세요. 면회실에서의 절망. 면회실에 도착한 세리는 실망했습니다. 기찬이 보낸 변호사가 아니라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기찬이가 보낸 변호사가 아니에요? 세리가 실망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국선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강재인 씨 살해 교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소라고요?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홍만수 씨의 자백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그건 다 조작이에요.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리가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15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5년이라고요? 세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찬이는 남편분이 면회를 거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세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찬이가 정말 나를 버린 거구나. 독방에서의 광기. 면회를 마치고 독방으로 돌아온 세리.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기찬아, 너는 내 거야. 세리가 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이 죽으면 나만 남는 거야. 그럼 너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돌아올 거야. 세리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 제인이만 없으면 돼. 제인이만 사라지면. 그때 세리가 뭔가 생각난 듯 멈췄습니다. 그렇다. 내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있어. 세리가 옷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면회 때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카드. 세리가 종이를 꽉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의 마지막 전화. 다음 날 오전 구치소 공중전화. 세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세리. 핸드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서 봤는데.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세리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뭘 도와달라는 거야? 제인이를. 강재인을 제거해주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미쳤어? 형님, 제발이요. 세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만 없으면 저는 살 수 있어요. 세리야, 정신 차려. 남자가 세리를 말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일 났는데. 형님도 저를 버리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다 저를 버려. 그건 아니지만. 그럼 도와주세요. 세리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정말 죽을 거예요. 남자가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방법을 생각해 볼게. 세리의 얼굴에 광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게 마지막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일 끝나면 우리는 남남이야. 네, 알겠어요. 세리가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제인아, 이번엔 정말 끝이야. YL그룹 로비 화재의 유명 아트 딜러 등장. 오후 2시 YL그룹 로비.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화재의 아트 딜러가 온다고? 어떤 사람일까? 회장님도 직접 마중 나온다던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기찬이 나타났습니다. 최 변호사와 몇 명의 임원들이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최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이태호 씨가 정말 협조해 주실까요? 당연하죠.
기찬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그때 로비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서양인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분이 이태호 씨군요. 기찬이 이태호를 반기며 다가갔습니다. 이태호 씨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캐서린은 어디 있나요? 지금 볼 수 있나요?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아직 세리를 데려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캐서린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기찬이 또 거짓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이태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기찬이 이태호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찬이 이태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캐서린의 신원증명 서류를 작성해주세요. 회의실에서의 신원증명. 회의실에 앉은 이태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본명은 캐서린 마리 톰슨이에요. 이태호가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992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기찬이 이태호가 적는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톰슨? 세리의 성씨와 다른데. 기찬이 의아해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이태호가 계속 적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기찬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세리에게는 그런 흉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별 모양 점이 있어요. 작은 별처럼 생긴.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 황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태호가 기찬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기찬이 태어난 척했습니다. 계속 적어주세요. 하지만 기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설마 세리가 정말 가짜인 건 아니겠지? 그때 이태호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캐서린의 최근 사진이에요. 실종되기 전에 찍은 거예요. 기찬이 사진을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세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기찬이 깨달았습니다. 세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이태호가 기찬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네요. 아니에요. 기찬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태호 씨. 네. 혹시 캐서린이 한국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찬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캐서린은 런던에서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기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구나. 기찬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리를 도우려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정말 지금 캐서린을 만나야 해요. 이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찬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거짓말해야 할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기찬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세리 씨가 탈옥을 시도하다가 경비원과 충돌.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 기찬과 이태호가 모두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이태호가 TV 속 세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캐서린이라고 하신 건가요? 기찬이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이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 여자는 제 여동생이 아닙니다. 캐서린은, 진짜 캐서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찬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세리를 도우려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신분 도용 사실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태호 씨. 저는. 기찬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태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기찬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리의 탈옥 시도는 성공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